하면서 내년 1월에 이제 아시안컵이 열리거든요. 네. 아시안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하고 월드컵에서는 4강 정도의 성적을 바라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으로 바라보자면 공격 축구에 대한 소신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1대0 승리보다는 4대3 승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공격 축구라는 게 단지 이제 스코어를 많이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공격을 완성시키느냐 그 매력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에서도 그랬었고 그런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또 큰 틀을 만들고 코치들이 함께 그 그림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대표팀이 갖고 있는 어쨌든 월드컵까지 남은 한 3년 6개월 동안 3년가량은 결국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경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천명한 매력적인 공격 축구가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선수 구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청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공격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네. 기반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예전에도 이제 본프레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때 좀 우스갯소리로 본프레르 감독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내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겨도 좀 비판이 많았는데 만약에 뭐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길 수 있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월 A매치가 24일이죠. 첫 경기가 24일일 텐데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전임 감독의 느낌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A매치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길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차두리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이 대표팀의 기술 자문으로 합류를 했어요. 네, 사실 차두리 실장은 과거에도 2차례 대표팀에 합류한 바가 있습니다. 슈틸케 감독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 네. 식으로 이제 대표팀에 합류했다가 다시 나왔었고 신태용 감독이 이후에 팀을 맡았을 때는 이제 정식 코치가 돼서 월드컵까지 갔었죠. 이번에도 클린스만 감독과는 뭐 아버지 차범근 감독, 차두리 실장 모두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으로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차두리 실장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클린스만 감독과 차두리 실장은 그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피파 TSG 기술연구그룹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 일원으로 함께 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클린스만 감독도 입국장에서 마이 코치 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코치로 합류하는 게 확정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한축구협회의 설명은 이제 그 표현은 그 TSG 활동 당시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그룹 리더였고 차두리 실장이 당시 이제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라고 했고 이틀이 지나서 이제 어드바이저로 합류를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차두리 실장은 지금 FC 서울에서 상근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컸고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나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절충안이 그렇다면 유스 전력 강화 실장을 하면서 또 대표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어드바이저 역할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이 이 직함을 수락한 게 2024 아시안컵까지만입니다. 네, 10개월 정도인데요. 네. 그 서우정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 FC 서울에서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하지만 뭐 클린스만 감독과 협회가 원하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이 연착륙을 하는데 그리고 아시안컵이 상당히 중요한 대회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군요. 자, 좀 뭐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뭐 기다려 봐야겠죠. 자, 그 밖에 또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할 클린스만 1기 코치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사실 클린스만 감독도 이름값이 엄청나지만은 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그 지도자로서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코치진 구성을 보면서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좀 또 덮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코치진 구성이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수석 코치인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코치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의 레전드 출신이고 선수로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커리어를 쌓았고 또 지도자로서도 클린스만 감독과 긴 호흡을 또 맞춰왔었거든요. 네. 이전에는 또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대표팀의 감독을 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데 수석 코치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울로 스트링가라 코치 같은 경우 이탈리아 출신인데 또 이탈리아에서는 하브리그 감독을 좀 많이 했었고요.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물이라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한 명 눈길을 모으는 게 이제 안드레스 케프케 골키퍼 코치인데요. 네. 현역 시절에도 뭐 독일이 워낙 그 골키퍼로서는 유명한
이 대표팀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계보에도 있는 슈퍼스타 출신인데다가 또 독일 대표팀을 무려 17년간 골키퍼 코치로서 이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유명한 골키퍼들 뭐 노이어라든가 테어 슈테켄 뭐 이런 골키퍼들 전부 지도한 그리고 독일 그 골키퍼 라인에 빌드업 개념을 입힌 코치로서 또 유명하거든요. 네. 이런 인물들이 또 함께 하게 됐다는 부분이고요. 전임 벤투 감독 체제에서 연속성을 위해서는 또 마이클 김 이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 이름은 김영민 코치입니다. 김영민 코치가 또 계속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코치진이 정말 역대급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의구심은 재택근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해외 언론에서 먼저 나왔었습니다. 헤어초크 수석 코치가 한국에 이제 상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신과 김영민 코치 그리고 차두리 코치가 예. 국내에서 국내파를 보고요. 그리고 외국인 코치 4인은 해외파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살펴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회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해외파가 중심인 것은 맞지만 감독만 상주하는 계약은 또 한국에서 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해외파 중심 뭐 반박은 할 수는 없겠죠. 해외파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네. 뭐 일단은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유럽을 본 거주지로 삼는 지도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시아 무대로 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거든요. 과거에도 우리 대표팀이 네덜란드 출신의 또 명장이었던 반마르바이크 감독과 접촉을 했을 때 반마르바이크 감독도 요구한 게 대표팀이 소집될 때 나는 한국으로 들어가고 그 외의 시간은 유럽에 있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결렬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도 보면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이 아시아로 오는데 이 조건들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축구의 지정학적 위치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게 어떤 현상들과 효과들을 낳을지 한번 지켜본다면 이 재택근무, 뭐 줌 회의 이런 것들이 어떤 다음 또 감독 선임에는 중요한 뭐 네. 검토할 요소가 되겠죠. 사실 뭐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뭐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는 같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안한데 근데 또 뭐 한 기대해 볼 만한 지점은 기술이 또 발전해서 여러모로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꼭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또 생각 드니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네. 많이 바꿔놨듯이 그렇죠. 예, 그런 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 된다면은 차기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벽이나 장애물 하나를 걷어내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성적이 말을 해주겠죠. 냉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K리그도 직접 가서 관람을 했는데 그 차두리 고문도 함께 모습을 보였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FC 서울과 울산 현대 경기를 지켜봤고요. 카메라들이 이제 상당히 경기도 많이 찍었지만 클린스만 감독과 차두리 어드바이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당시에 이제 FC 서울의 골키퍼 최철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실수죠. 간접 프리킥을 내주면서 그게 또 골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이 패하고 울산이 승리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의 표정이 네. 그 상당히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땠나요? 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저런 실수를 이런 표정이었다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이라면은 해드리겠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군요. 2단 콤보로 네. 이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어찌 저런 일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날 3월 A매치 명단은 월드컵 멤버를 중심으로 꾸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명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로 나온 명단도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가 오영규 선수까지 포함해서 예비 명단으로 해서 27명이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현재 부상 중인 홍철, 윤종규 선수가 빠졌고요. 두 선수 다 이제 레프트백 가 이제 양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사이드백이 한 명 필요하다 보니까 수원에 또 기가 막힌 왼발을 보여주고 있죠. 이기재 선수를 대신 선발을 했고 오영규 선수는 이번 대표팀에는 이제 드디어 예비가 아닌 당당한 한 명으로서 합류를 하게 되죠. 요즘 셀틱에서 또 활약이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클린스만 호 1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클린스만 1기지만 뭐 사실은
벤투의 유산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경기를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도 우리 대표팀 한번 더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대표팀 상황을 보면은 뭐 특히 유럽파 선수를 보면 손흥민 선수도 폼이 올라오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뭐 여러 선수를 다 괜찮은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다들 괜찮은 상황이어서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도 좀 부진하다가 골을 넣었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모두 골을 넣었고, 맞아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팀을 요페 챔피언스리그 이제 8강으로 좀 이끌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유럽파들이 이제 컨디션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구성원들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기존 선수들을 보면서 클린스만 감독과의 이제 궁합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키거나 혹은 변화할 것인가, 그걸 보는 두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할 두 팀이 이제 콜롬비아와 우루과이 대표팀인데요. 이 두 팀의 명단도 나왔죠? 네.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팔카오 그리고 하메스 로드리게스 같은 기존의 팀 주축들이 포함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해봤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노쇠화된 선수들이 좀 많이 배제가 됐습니다. 네. 수아레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많이 배제가 됐고, 대신에 좀 이강인 선수와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발베르데 선수는 네. 이번에 뽑혀가지고 한국을 찾게 되는데, 이제는 국내 팬들한테도 좀 발베르데 선수가 대표팀이나 리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했던 행동이 좀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네. 좀 야유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발베르데 선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과연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지 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A 대표팀의 그 황선홍호 명단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대회 때문에 모집된 거죠? 일단 두 팀을 뽑았는데,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파리 올림픽 대표팀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이제 올해 열리고 파리 올림픽은 이제 내년에 열리는데, 일단 카타르 도하에서 파리 올림픽 대표팀은 도하컵 U22 친선대회에 가고요.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은 중동 팀과 연습 경기를 위해서 같이 비행기를 탑니다. 그렇군요. 어떤 선수들이 명단에 들어갔나요? 네.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정상빈, 홍현석 이런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들어갔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들어갔고요.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열리는데 2001년생 이하만 참가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연령이 낮은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황선홍 감독이 좀 기대했던 선수가 강원FC 양현주 선수, 지난 시즌 K리그에서 맹활약을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 지난 주말 경기에서 코뼈가 골절되는 바람에 이번 대표팀에는 이름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차출을 하다 보니까 좀 K리그 감독들에게 모두 다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세 이하 대표팀 김은중호는 아시안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 됐어요. 네, U20 아시안컵 축구에서 이제 4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이제 0대2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에서 1대3으로 패했는데요. 일단 이제 소기의 성과는 거뒀습니다. 이제 4강에 올라가면 올해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권을 부여받는데, 이것은 따냈지만 이 대회에서 이제 11년 동안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우승을 해보겠다라는 바람은 4강에서 이제 멈추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초반 판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순위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우정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울산이 올 시즌도 초반에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9점 단독 선두에 있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포항이 지금 패하지 않았습니다. 2승 1무 그 뒤를 쫓고 있고, 서울, 대전, 인천, 전북 순으로 어떻게 보면 상위 6개 팀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이제 지난 주말 광주를 꺾고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 아래 7위부터 12위까지 보면 수원FC, 광주, 대구, 제주, 수원, 강원의 형국인데요. 지금 대구, 제주, 수원, 강원 네 팀은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3라운드 3경기씩을 치렀는데 울산이 우승팀 같은 면모를 보여주네요.
네, 일단 울산이 이제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네. 이제 개막전에서는 이제 전북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지난 경기에는 또 서울을 이겼는데 이 두 경기 모두 사실 운이 좀 따르긴 했습니다. 네, 상대 수비수들의 실책, 골키퍼들의 실책이 있긴 했지만 울산은 이제 결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역시 올해도 강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 어쨌든 울산이 3연승을 달리면서 다른 팀들의 마음이 좀 더 급해졌고 내일 경기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말 경기까지 이긴다면 4연승을 한 뒤에 A매치 휴식기를 맞게 됩니다. 네. 뭐 포항이 2위를 달리고 있고 대전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승 2무예요.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하면서 기업 구단이 된 뒤에 계속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 겨울에도 뭐 화려하진 않았지만은 승격을 이끈 주축 선수들 재계약을 완료했고 외국인 선수 또 알토란까지 데려오면서 시즌 초반 돌풍을 이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팀의 핵심인 주세종 선수가 2라운드에서 안아골절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네. 전력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난 포항과의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비가 퇴장을 당해서 수적 우세에 있음에도 결국은 득점을 하지 못해서 0대0으로 끝났거든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장인 신진호 선수가 떠나면서 위기다.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 팀의 핵심은 김기동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또 바뀐 선수 구성으로 잘 이끌면서 지금 시즌 초반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아쉬운 지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아쉬운 팀들이 꽤 있죠. 일단 승리가 없는 세 팀이 있습니다. 예. 제주와 수원삼성 그리고 강원이 뭐 각각 2무 1패, 1무 2패를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부상도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강원은 승리도 없는데 에이스인 양현준 선수 이제 코뼈가 골절됐고요. 대전은 잘 달리고 있지만 주세종의 이제 안아 골절. 그 제주도 주장 최영준 선수가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올 시즌 이제 거의 많은 부분을 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 무승도 무승이지만 시즌 초반에 아쉬움이 연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렇게 부상이 많은 게 조금 유난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른 시점에 개막을 했는데 올해는 그거와 비교해서는 조금 온화한 시기에 개막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경기 중에 좀 격렬한 상황에서 부상들이 좀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사실은 혼자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근육 부상 정도라서 한 달 내외 정도의 부상이 가는데 지금은 골절 부상들이 네. 굉장히 많고 파열, 십자인대 파열 이런 부상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좀 리그 경기 전체적인 템포나 압박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선수들 간의 충돌 이런 부상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월드컵 때 이제 우리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K리그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선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간 흥분하면서 경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승리가 없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주말 네 번째 라운드 경기가 더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어떤 매치업들이 있죠? 일단 3월 18일 토요일에 세 경기가 있습니다. 무패인 포항이 무승인 강원을 만나고요. 광주가 지난 라운드에서 첫 승을 거둔 인천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 승리가 없는 제주가 서울을 불러드리고요. 19일에도 세 경기가 있습니다. 수원 삼성과 대전의 경기, 그리고 대구와 전북의 경기, 그리고 울산과 수원 FC의 경기까지 세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울산의 4연승, 수원 FC와의 경기 어떨까요? 울산은 뭐 수원FC 상당히 강한데 근데 수원FC가 한 번씩 큰 스코어로 울산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을 할 거고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영입된 윤빛가람 선수가 주장까지 맡으면서 허리에서 나가는 빌드업이 또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수원FC가 라스 이광혁 선수의 활약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수원FC의 카운터 어택을 이제 울산이 어떻게 네. 잘 누그러뜨리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수원FC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승우 선수의 SNS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11일 오후 SNS에 이제 스페인어로 썼는데요. K리그 U22 규정 어느 나라에 이런 규정이 있나라면서 K리그에 있는 U22 이제 그 강제 출전 규정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네, 일단은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22세 이하 로컬 룰 이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013년에 이제 특정 연령 선수들을 의무 기용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특히 최근 3년 전이었죠. 3년 전부터는 더 좀 강화가 돼서 22세 이하 자원을 선발 1명 그리고 교체 1명을 투입을 해야 5명의 교체 네. 카드를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체 카드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22세 이하 선수를 2명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팀의 어떤 베스트 전력 안에 이 선수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일종의 꼼수 활용.
그러니까 22세 이하 자원을 2명 다 선발에 투입을 하고 나서 10분, 15분 만에 교체하는. 넣자마자 빼고. 네,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트위터를 올린 이유도 이승우 선수가 지금 퇴장으로 징계로 인해서 경기를 못 뛰고 있었는데 그날 간전했던 수원FC 수원삼성의 경기 때 공교롭게 두 팀 다 22세 이하 자원을 2명 다 선발 출전시켰다가 이런 시간에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우 선수가 좀 지적을 한 거죠. 네. 자, 일단은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이제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더 중용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뭐 징계 이승우 선수가 사고를 좀 많이 치다 보니까 이게 또 징계가 나는 거 아닌가 여러모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뭐 비판을 한다고 징계를 내린다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벌금을 보는데 받은 적이 있죠. 네, 이승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예.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한 뒤에 게시글을 올린 뒤에 올렸고요. 그때는 2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승우 선수는 이번 이 뭐 글과 상관없이 이번 4라운드 울산 현대전에는 퇴장 여파로 네.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사실 좀 그렇게 뭐 규정 때문에 잠깐 투입했다가 바로 빼는 이게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 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승우 선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싣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스페인어로 올렸을까? 예, 그건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도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으니까는 조금 그게 의식이 됐던 것인지 네. 아니면은 스페인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더 표출하는 데 있어서 스페인어가 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네. 그건 모르겠는데 올리고 나서 약간 논란이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았는지 지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검색을 하셔도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K리그2 이야기하면서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은 그 순위표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경남이 3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1위를 이제 치고 나가고 있고요. 네. 2위가 레알 김천이라는 김천, 공동 2위가 부천이 있고요. 그 뒤로 안양, 김포, 부산, 충북, 청주, 안산, 성남, 전남, 서울 이랜드, 충남, 아산, 13위로 천안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K리그2 경기도 열리게 되는데요. 어떤 경기들이 예정돼 있죠? 네, 충남 아산과 천안이 붙게 되는데 이 경기가 충남 더비입니다. 네. 두 연고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뜨거운 라이벌전이 기대가 되고 지금 설경 감독의 경남이 3경기 연속 패배가 없이 지금 선두를 달리는데 충북 청주가 붙습니다. 부천은 안산을 상대로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요. 부산과 김천, 전남과 김포, 안양과 성남의 경기가 3월 19일 일요일에 열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리그와 함께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 KBS 58분 날씨. 건조함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